고급 레스토랑, 한 중년의 여자가 멀리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평범한 젊은 엄마와 7살 아이였죠.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여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 아이, 우리 핏줄이야. 혹시 그 아이 우리 선우 아들 맞는 거지, 그렇지?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선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법조계 명문가의 권력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여성의 사투. 시어머니는 왜 이제서야 저 어린 손자를 탐하는 걸까요? 이 젊은 여성은 과연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 캠퍼스에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민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내 동아리 행사장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선우를 보았죠. 부드러운 미소와 단정한 차림의 그는 다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민지에게 법조계 명문가의 외아들인 선우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대화를 나누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선우는 민지의 솔직함과 밝은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민지는 선우의 따뜻한 배려심에 마음을 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작은 카페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둘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지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소식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그러나 전화 너머 선우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민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어요. 둘은 아직 너무 어렸죠. 하지만 선우는 민지를 부모님에게 인사시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민지와 뱃속의 아기를 책임져야겠다 생각했죠. 며칠 후 선우와 민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서 민지는 손에 땀을 쥐며 긴장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결혼? 너 같은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 것 같아? 민지는 얼어붙었고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정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처리하고 우리 아들 곁을 떠나. 낙태를 종용하는 말이었죠. 민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우야, 우리 그냥 도망가자. 둘이서 키우면 돼. 민지는 절박하게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민지의 손을 놓았죠. 선우의 집은 3대째 법조계의 명맥을 이어오는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의 선우의 아버지는 부장검사로 아직 현직에 몸담고 있었어요. 이 대단한 집안의 3대 독자로 선우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실망감에 눈물을 흘리며 민지는 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감싸 안으며 거리를 걸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민지는 부모님께조차 상황을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만의 공간으로 떠났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것은 고되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낼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병원에 들어서며 민지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전부야.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눈물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아기가 울면 민지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죠. 낮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밤에는 집에서 재봉틀로 간단한 옷수선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기의 웃음을 볼 때마다 민지는 힘을 얻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 근처 신발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민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환경은 열악했어요.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시끄러웠지만 민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그런 민지를 사장 박태수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과거 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며 악착같이 일하는 민지에게 유독 정이 갔습니다. 저 친구 뭔가 달라. 눈빛이 살아있어. 태수는 직원들에게 민지를 주목하라고 했죠. 어느 날 민지는 아기가 아파서 지각을 했습니다. 반장이 크게 소리치며 꾸짖었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태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민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태수는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불량 신발을 고쳐놓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쉴 때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서 신발을 꿰매고 다듬었죠. 그 모습을 본 태수는 감동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다르네. 어느 날 태수가 민지를 불렀어요. 민지 씨, 디자인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배워볼 생각 없나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저요? 디자인이요? 응, 신발 만드는 걸 배워보라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야. 태수의 말은 민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퇴근 후 공장에 남아 기술자들에게 제단법과 소재에 대해 배웠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기를 재운 뒤 밤늦게까지 신발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 그림이 가득했죠. 이건 편안하면서도 예쁜 신발이야. 나처럼 바쁜 엄마들을 위한 신발. 민지는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태수는 민지의 열정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친구는 뭔가 해낼 거야. 몇 달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폐기된 자재로 만든 신발 샘플을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떨리는 손으로 건넨 신발을 본 태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감성이 있네. 진짜 좋은데? 태수는 즉시 시제품 제작을 허락했습니다. 민지 씨, 이 신발에 너만의 이름을 붙여봐. 민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미너.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걷게 해주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태수는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해. 루미나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민지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루미나의 첫 제품이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발 진짜 편해. 디자인도 예쁘고. 직원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부모 디자이너가 만든 진심 담긴 신발이라는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제 신발을 사주시는 거예요?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지 씨. 우리 함께 크게 만들어보자. 태수는 민지에게 든든한 멘토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죠.
재정 지원부터 마케팅, 유통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며 브랜드를 키워갔습니다. 민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생산을 관리하고 밤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시간도 아껴가며 오직 루미나에 몰두했죠. 몇 달 후 루미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루미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민지가 직접 쓴 소개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문이 늘어나고 협력업체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루미나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태수는 민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봤던 그대로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우의 어머니 윤정이었죠. 윤정은 민지 옆에 아이를 보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 선우 어릴 적이랑 똑같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친손자라는 것을. 선우는 결국 명문가의 딸 지연과 결혼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법조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축의금만 수억 원이 넘었죠. 하지만 단상에 선 선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신부 지연은 아름다웠지만 선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민지를 향해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선우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지연이 물었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1년이 지나도 지연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며느리를 데리고 유명한 산부인과를 찾아다녔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의사의 말이었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윤정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지연아,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봐. 네, 어머님. 지연은 시어머니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지연은 혼자 울었어요.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선우와 지연의 관계도 점점 냉각되었습니다. 침실은 분리되었고 대화는 줄어들었죠.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선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연은 혼자 넓은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손자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깊이 불안해했어요. 법조계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면 그녀는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손주 보셨다면서요? 아, 네. 아직은 좀. 윤정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죠. 때를 이을 아이가 없다니. 우리 집안이 끊기는 건가? 그녀의 강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가문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과 불안에 휩싸였어요. 윤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윤정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윤정 씨.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화를 나누다가 윤정의 시선이 멀리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여자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눈맨 미소가 너무나 낯익었죠. 저 아이. 윤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선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웃음, 심지어 밥 먹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김민지.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선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그 여자였죠. 윤정은 급히 자리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선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분명히 레스토랑에서 본 아이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윤정은 즉시 사설 탐정을 불렀죠.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요. 출생 기록, 병원 기록, 학교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며칠 후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김민지 29세. 7년 전 미혼모로 아들 김수민을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란이고요. 윤정은 파일을 넘기며 읽었어요. 병원 기록, 예방접종 기록, 어린이집 서류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혈액형은 O형입니다. 선우 씨와 같습니다. 탐정의 말에 윤정은 확신을 얻었죠. 윤정은 선우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키 성장 곡선, 체중,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까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저 아이는 틀림없이 우리 핏줄이야. 내 친손자야.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민지의 집 근처를 찾아갔어요. 낡은 원룸 건물 앞에서 민지가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손자가 저런 곳에서 살다니. 윤정은 분노와 동시에 기묘한 갈망을 느꼈죠. 윤정은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윤정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처 카페에서 잠시만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경계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죠. 그 아이, 혹시 선우와 관련된 건가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요.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윤정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놓으세요. 민지는 윤정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민지의 집 앞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돈 봉투를 준비했죠. 민지 씨, 제 제안 들어보세요. 윤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맡기면 평생 편히 살게 해주겠어요. 5억, 아니 10억도 드릴 수 있어요. 민지는 치를 떨며 봉투를 밀어냈어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모든 걸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윤정은 설득했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윤정은 거절당한 충격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윤정의 자존심이 상했고 동시에 손자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다시 사설 탐정을 불렀어요. 김민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요. 약점을 찾아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탐정은 민지의 모든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력, 친구 관계, 재정 상태까지요. 윤정은 수집된 정보를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저 여자를 굴복시킬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양육이 아닌 탈취의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저 아이는 내 손자야. 반드시 데려올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재에 앉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지와 아이에 대한 자료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 아이만 있으면 우리 가문이 다시 완전해질 거야. 윤정은 노트에 단계별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 회유, 2단계 압박, 3단계 강제 탈취.
그녀는 선우의 불임 사실을 며느리 지연에게 철저히 숨겼어요. 지연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때가 되면 아이가 올 거야. 겉으로는 다정한 시어머니를 연기하면서 뒤로는 손자를 데려올 방법만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윤정은 손자의 사진을 보며 집착에 빠졌어요. 내 손자. 반드시 내 곁에 두겠어. 한편 민지는 윤정의 지속적인 접근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서 낯선 차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수민이를 빼앗기는 꿈이었어. 민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확인했죠. 수민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민지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공장으로 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 사장님,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우의 어머니가 자꾸 저를 찾아와요. 수민이를 데려가겠다고. 돈도 주겠다고 하고 협박도 하고. 그 사람이 감히. 태수는 분노했습니다. 민지 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조계 사람이라면서요? 네. 변호사 집안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지 씨, 그 집안과 싸우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상대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변호사를 구하고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협박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만남 기록까지 전부요. 태수는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민지는 그날부터 윤정과의 모든 접촉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일기장에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더 어두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정은 유명 연예부 기자와 만났습니다. 이번 건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은 봉투를 건넸죠. 기자는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쓸까요? 미혼모가 유부남을 유혹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스토리로요. 최대한 자극적으로 써주세요. 윤정은 민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저 여자도 결국 무릎 꿇을 거야. 그녀는 냉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기자를 만났습니다. 민지라는 여자가 신발 브랜드를 한다고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조사해보세요. 허점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이나 세금 문제 같은 걸 파볼게요. 기자는 메모하며 말했죠.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죠. 무슨 일이지? 민지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5위에 루미나 김민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유부남을 유혹해 아이를 낳은 여자, 신발 브랜드 루미나의 김민지.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는 민지의 과거를 왜곡하고 과장했어요. 마치 민지가 선우를 적극적으로 유혹한 것처럼 아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악플로 가득했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박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기사가. 알아요. 지금 확인했어요. 당장 회사로 나오세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한 민지에게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저런 일이 있었대요? 내 아빠가 유부남이었다니.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협력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대표님 죄송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민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계약 해지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통업체까지 모두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SNS는 더 심각했어요. 루미나 공식 계정에는 악플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어. 미혼모 주제에 사업한다고. 아이가 제일 불쌍하네. 돈 벌려고 아기 아빠까지 속인 거 아냐? 절대 저 브랜드 안 삽니다. 민지는 댓글을 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민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제가 해명하면. 하지만 주문이 전부 취소되고 있어요. 이번 달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민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루미나의 매출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신규 주문은 제로가 되었고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공장을 지켰지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죠. 저녁 민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 씨, 나예요. 윤정입니다.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당신 짓이었군요. 민지는 분노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계속 버틸 건가요? 윤정은 냉소했죠. 당신, 아들 내놓으면 모든 게 끝나요. 기사도 삭제하고 계약도 다시 살려드리죠. 어때요? 윤정의 제안에 민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수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후회할 거예요.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윤정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태수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누구보다 정직한 디자이너입니다. 루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윤정은 여론조작팀을 동원해 루미나의 매출 조작 의혹까지 흘렸어요. 루미나 실제로는 적자인데 성공한 척. 거짓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도 냉대가 시작되었어요. 저 아이 엄마가 그 사람이래. 민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선우가 민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죠. 이제라도 막아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당신이 만든 지옥이니까.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무너진 민지에게 다시 접근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들 내놔. 내가 키워봐야 애만 불행해질 뿐이야. 민지는 묵묵히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윤정은 그날 이후 민지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로 결심했죠. 계약 해지, 투자 철회, 유통 차단까지 모든 거래망이 끊겼습니다. 민지는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사비를 털었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도 살아야 해서. 민지는 빈 공장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민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공장 임대료 체납, 미지급 직원 월급, 자재업체 외상, 은행 대출까지 모든 빚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김민지 씨, 이번 달 임대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자재 대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죠. 결국 공장도 사무실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민지는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꿈을 꿨었는데 루미나의 로고가 붙은 간판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은 민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어요. 루미나의 몰락, 결국 도덕성이 문제였다. 사기 의혹의 김민지, 결국 파산, 미혼모 사업가의 추락, 자업자득인가? 기사 댓글창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돈 벌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렸네. 애 아빠한테 가서 돈 뜯어내지 그래. 아이가 진짜 불쌍하다. 저런 엄마 밑에서. 민지는 더 이상 뉴스를 볼 수 없었어요. 민지는 아이와 함께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죠.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민이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잠깐만 여기서 지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민지는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새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몇 곳을 알아봤지만 원장들이 민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자리가 없어서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걸요. 결국 민지는 좀 더 먼 곳에 작은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원장의 따뜻한 말에 민지는 처음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저 아이랑은 놀지 마라고 말하는 걸 수민이가 들었습니다. 수민이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나쁜 애야? 민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착한 아이야. 그런데 왜 애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생계를 위해 민지는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였어요. 수민이를 재우고 나가서 밤새 일하고 아침에 돌아와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민지를 알아본 손님이 있었어요. 저 사람 TV에 나온 그 사람 아냐? 루미나 머시기.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민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편의점 사장이 민지를 불렀어요. 민지 씨, 미안한데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사장님. 민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민지는 그렇게 편의점 일도 잃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 그때 수민이가 깨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가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엄마는 잘못 없어. 엄마가 최고야. 수민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아이의 품에서 울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유일한 빛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태수 사장이 서 있었죠. 그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지 씨. 사장님. 민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와 민지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세상은 널 몰라도 난 알아. 너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새 공장을 계약했어. 작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해. 태수의 말에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저 때문에 사장님도 피해 보실 텐데. 피해?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너는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야.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싸울 거야. 법적으로. 태수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두었습니다. 윤정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변호사도 함께 민지를 찾아왔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기자 매수 내역, 허위자료 유포, 협박 녹음까지요. 민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죠. 며칠 후 변호사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정희 기자에게 거액을 건넨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것은 법조계 명문가 최윤정 씨가 기자 A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루미나 제품 불량 루머가 윤정의 지시로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위 증언자들은 모두 윤정 씨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법조인 가족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민지도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지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루미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태수는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의 범죄 사실이 뉴스 메인으로 나갔어요. 법조계 명문가의 추락, 손자 탈취 위에 범죄 저질러.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나 복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SNS에 쏟아졌어요. 민지 대표님 응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군요. 루미나 제품 다시 나오면 꼭 살게요. 민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지만 윤정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더욱 극단적인 행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윤정의 기자 매수 정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주요 방송국 아침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어요. 법조계 명문가의 며느리 갑질, 한부모 여성 사업가 탄압. 앵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윤정희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최윤정 씨가 기자 A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아볼 수 있었죠. 윤정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오해예요. 윤정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조계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위로가 아닌 질타였습니다. 최 변호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윤정은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언론은 윤정의 다른 범죄들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오후 뉴스에서는 추가 보도가 나갔습니다. 루미나 제품 불량 루머 윤정 씨 지시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짜 증언자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증언자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통장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죠. 윤정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루미나 제품이 불량이라고 SNS에 올리라고 했어요.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최윤정 범죄였어요. 댓글창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지 대표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거네. 법조인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민지 대표님 응원합니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이 댓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박태수가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에요. 루미나 복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응원이 SNS에 쏟아졌습니다. 루미나 제품 다시 나오면 꼭 살게요. 민지 대표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팬카페까지 생겼어요. 루미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카페 회원 수가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루미나 제품 사진을 올리며 인증샷을 찍었죠. 제가 3년 전에 산 루미나 신발, 아직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망가뜨리다니. 민지는 이 모든 응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녀가 다니던 골프장에서는 회원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저기 최 변호사 부인 아냐? 쉿, 모른 척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했죠. 법조계 모임에서도 윤정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번 모임은 죄송하지만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윤정은 치욕을 느꼈습니다. 명품 매장에 갔을 때도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VIP 행사 일정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정은 매장에서 쫓겨나듯 나왔죠. 주변 지인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맞지? 저렇게 악독한 사람인 줄 몰랐네. 윤정은 외출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선우마저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우는 실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너를 위해서.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선우는 소리쳤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윤정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로펌으로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부인 문제로 로펌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몇몇 중요한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른 로펌으로 옮기겠습니다. 윤정 한 사람의 행동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정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정은 분노에 휩싸여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있던 윤정은 중얼거렸어요. 다 잃더라도 저 아이만은 가져와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집착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윤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체면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뿐이었죠. 한편 민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세를 취할 차례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스토킹 혐의까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민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죠. 박태수도 함께 있었어요. 민지 씨,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올 차례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민지는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민지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기자의 질문에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루미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요. 윤정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제 브랜드를 지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민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민지의 모습이 찍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민지의 기자회견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부모 여성 사업가 민지, 재기 선언, 루미나 부활, 소비자들의 응원 속에 민지의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냈죠. 방송국 게시판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지 대표님 멋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네요. 루미나 제품 나오면 꼭 사겠습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민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냈어. 엄마 최고야. 수민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적인 행동으로 향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겠어. 그녀는 민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돈과 협박으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데려오겠어. 윤정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죠. 윤정은 민지의 집 주변에 감시자를 배치했습니다.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민지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불안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박태수 사장은 민지의 상황을 알고 비밀 경호를 붙였습니다. 민지 씨,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죠. 민지에게 접근이 막히자 사설 폭력 조직을 고용했습니다. 아이를 빼앗아와.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 윤정의 명령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민지는 아이와 함께 집에 숨어 있었고 경찰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밤중 원룸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폭력배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기지를 발휘해 아이를 안전한 방에 숨기고 즉시 박태수와 경찰에 신고했죠.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고 폭력배들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배후에 숨어 있었어요. 민지는 변호사를 통해 윤정의 모든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협박, 폭력 시도, 명예훼손까지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법원은 민지 측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윤정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법이 저를 지켜주는군요. 민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아이 안전을 위한 보호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경호원이 배치되고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과 법이 모두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언론은 윤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어요. 법조계 명문가의 추락, 손자 탈취 시도. 윤정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떠났고 선우조차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한편 민지는 박태수 사장의 도움으로 신발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잃었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빠르게 고객을 확보했어요. 루미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민지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살며 점점 삶의 안정감을 되찾았죠.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이에게 말하며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윤정이 폭력배를 고용하고 민지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증거를 완전히 확보했어요.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윤정을 구속했고 아이와 민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했죠. 윤정이 법정에 서는 날 민지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민지는 조용히 말하며 윤정을 바라봤고 윤정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의 범죄 사실을 다룬 신문 기사였죠. 손자 탈취 시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자? 무슨 손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그에게 신문을 던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아들이 있다고. 선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그건 뭐? 설명해봐.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결혼 전 일이야. 민지라는 여자와 아이가 생겼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고 나랑 결혼한 거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선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고 괴로워할 때 당신은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윤정을 찾아갔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구속 전 보석으로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야. 선우의 아들이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냉담하게 말했죠. 넌 아이를 못 낳잖아.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그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돼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도구가 아니라고요. 윤정은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반발에 당황했어요. 지연아, 넌 이해 못하겠지만 이해 안 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선우를 마주했어요. 선우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연은 차갑게 물었죠. 당신은 과거의 여자를 잊지 못하고 어머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범죄까지 저질렀고 저는 이 모든 걸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어요.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혼하죠. 뭐? 선우는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선우는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생각할 것 없어요.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 가족의 도구가 아니에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선우 씨. 그녀는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선우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선우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또 한 사람을 상처 입혔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정은 며느리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느꼈어요. 손자에 대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한편 민지는 이 모든 소식을 신문으로 접했습니다. 선우와 지연의 이혼 소식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민지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아이를 안으며 앞만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지는 브랜드를 다시 런칭했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성공과 아이 양육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지지와 고객 응원 덕분에 브랜드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협력사들이 다시 연락해왔어요. 루미나와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자신과 아이 그리고 꿈을 동시에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박태수 사장은 민지를 정식 공동대표로 임명했어요. 민지 씨, 이제 우리 함께 이 브랜드를 크게 키워봅시다.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마케팅 전략, 신제품 개발까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안정감을 느꼈죠. 윤정은 구속된 채 자신의 폐악을 돌아봤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민지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구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윤정은 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선우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비겁했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죠.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민지와 아이를 지켜보며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민지는 이제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도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아이를 안으며 민지는 웃었고 아이도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안정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공장과 매장을 오가며 일했어요.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균형 잡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신발 예쁘다고 했어.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민지는 행복했죠. 박태수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봄을 테마로 해볼까요? 두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며 브랜드 확장과 회사 성장에 집중했어요. 루미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루미나의 스토리와 제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지는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아이 손을 잡고 신발 매장을 둘러봤어요. 고객들이 루미나 신발을 신어보며 웃었고 판매 상황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 신발 정말 편해요. 고객의 칭찬에 민지는 뿌듯했죠. 민지는 이제 사업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아이와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어요. 손자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지와 아이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래? 아이의 말에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고 그 모습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루미나의 새로운 컬렉션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희망을 걷는 신발 루미나 2024 스프링 컬렉션. 언론과 소비자는 민지의 성장과 극복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신발 진짜 편하고 예뻐요. 민지 대표님 응원합니다. SNS에는 루미나 인증샷이 넘쳐났죠. 민지는 하루 종일 공장과 매장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산 일정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회의하며 고객들과 소통했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엄마 오늘 정말 바쁘셨지?
고생하셨어요. 아이는 이제 엄마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죠. 박태수는 민지를 정식 공동대표로 임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지 씨, 앞으로 우리 함께 루미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다짐했어요. 업무 분담부터 마케팅 전략, 신제품 개발까지 모든 것을 긴밀히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민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안정감을 느꼈죠. 태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민지 씨가 해낸 거예요.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루미나는 이제 단순한 신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한 여성의 용기와 극복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강연 요청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나요? 사람들의 질문에 민지는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멀리서 민지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이 웃으며 걷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과거 선택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선우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민지와 아이에게 다가설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행복해라, 민지야.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민지와 함께 신제품 개발과 전략 회의에 참여했어요. 이번 가을 컬렉션은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사장님. 여기에 약간의 모던함을 더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며 브랜드 확장과 회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루미나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제 사업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아이와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는 아이 손을 잡고 신발 매장을 둘러봤어요. 매장에는 고객들이 가득했고 루미나 신발을 신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신발 정말 편하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아요. 민지는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고객과 소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이는 엄마 옆에서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엄마가 만든 신발이에요. 퇴근 후 민지와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래. 민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지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과 아이를 지켜냈고 꿈도 이뤘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에게 속삭이며 민지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루미나의 불빛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고 민지와 아이의 인생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